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80살, 90살, 100살 돼야 집을 갚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통계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님 우리 표용TV에 잘못 모셨네. 모시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열받겠어. 표용TV 오늘 아주 중요한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표용TV가 그동안 데이터를 볼 때 KB 부동산 자료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나 또는 미국의 경우는 뭐 진로우 렌트 지수나 여러 가지 이런 해외 데이터나 국내 데이터를 잘 모아서 이걸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보다 좀 살짝 빠르게 분석되는 리치구가 있습니다. 우리 리치구의 김기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요즘 가장 궁금한 거 지금 부동산 가격이 11월 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IMF 때보다 더 위험하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이제 큰 하락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이 IMF 때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둘 다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가 GDP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105%에서 108%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사업자 자금 대출까지 넣으면은 이게 150% 이상 됩니다. 그렇죠. 네. 156%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채가 이렇게 높은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미국 이제 10년 국채 금리 차트인데요. 네. 자, 이제 보시면은 80년대 초반부터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2021년 정도를 기점으로 출렁출렁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추세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면 좋은데 지금은 지난 몇십 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초저금리 상태에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오는데 여기에 부채가 많다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슈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한국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 가계 대출의 액수가 늘어난 것은 뭐 GDP 대비해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부채를 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파트도 있었지만 버블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급등한 버블만큼 빚을 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버블이 꺼지면 가계부채 폭탄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쓸 돈이 없어요. 쓸 돈 없죠. 예,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나름 버틸만 하죠. 버틸만 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품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서울 평균이 지난 한 20년 가까운 평균이 얼마냐면 16.9배예요. 한 17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몇 배까지 갔냐? 28배까지 갔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집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0.4로 계산만 해봐도 80살, 90살, 100살 돼야 집을 갚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012년도에는 PIR 지수가 한 10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집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힘들어 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3배, 4배의 PIR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21년도 28이 저게 그냥 평균치가 28인 거지. 맞아요. 강남의 경우는 45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면 월급 절반을 아파트 사는데 썼다고 치면 90년. 만약에 4분의 3은 쓰고 생활비 써야 되니까 4분의 1을 악착같이 저축했다고 싶으면 200년. 아파트 사는데 200년 걸리면 그 아파트 한 3번 정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아파트를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버블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맞습니다. 우리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을 지어가면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면서 시행사, 시공사 내후년이면 분양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뛴다. 이런 바람 잡는 게 저 솔직히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은 정부의 불투명성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특정 집단들이 있었던 건 틀림없었던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님하고 얘기하니까 딱 데이터를 보니까 또 다시 화가 나네. 뭐 끊임없이 저도 데이터를 보지만 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는 공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이 이득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아무도 부동산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물가 상승만큼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정도의 부동산 상승이 모두에게 좋은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빚을 많이 내니까 네. 아무래도 이자를 내야 되는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어디가 배부르냐면 금융권이 흑자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세상인지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단 말이죠. 상생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도 뭔가 상생하는 것들을 살짝 내놓는 척하면서 뒤에 불만은 많아요. 은행이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돈 버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과도하게 해먹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솔직히. 맞습니다. 나 오늘 김기현 대표님 우리 표영TV에 잘못 모셨네. 왜냐면 예, 자꾸 성질이 올라오는데 네. 내가 오늘 저 박 PD 모시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열받게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튼 간에 제가 질문해놓고 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네. PIR 지수는 살짝 지금 21년보다는 살짝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죠. 사실 PIR 수준이 이렇게 28에서 22로 한 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는데 소득이 늘어서 떨어졌다면 다행이지만 그냥 집값이 21년 최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요즘 약간 반등하니까 다시 또 집값이 막 뛴다고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다시 2차 하락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 입 닫고 있죠 지금. 아직은 입 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가격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표요 대표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안 좋고 하락하고 있다.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통계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받아보는 데이터 중에 이제 KB 부동산 데이터가 있고 또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있어요. 네. 물론 저는 감안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데이터는 한 2, 3개월 정도 약간 뒤로 밀려서 발표가 되고 있고 KB 부동산의 경우도 한 5, 6개월 정도 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왜 제가 현장에 나가냐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네. 나가보면 지금 나와서 발표되는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고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리치고는 어떻게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압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만든 게 네. 대한민국 부동산 통계에 대한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빠르게 좀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일 실거래가와 호가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변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하락이 시작됐다. 11월 달 들어서 뚝 떨어지기 예,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10월 달이고 11월 달이에요. 플라워 차트라고 해서 제가 예. 직접 개발한 차트인데 여기 십자선이 있죠. 예. 여기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매매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근데 전부 다 10월, 11월 달 들어서 전부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은 없네요. 오른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의 모든 지역이 11월 달 들어서 다 하락하고 있다. 10월 대비해서. 근데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지냐?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강남구죠.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강남구에 지난달에 거래 건수가 한 45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35건이 하락 거래가 된 거예요. 한 10건 정도는 보합 내지는 살짝 뭐 1,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거래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강남도 결국은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네. 완벽하게 하락을 가고 있다. 그렇죠. 자, 보시면 강남, 소초, 용산, 송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비싼 지역들이 가장 많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야. 네. 이게 일주일 전 데이터라는 말씀이죠? 아니요. 여기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바뀌는 주기가 주간 단위로 바뀝니다. 데이터로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딱 맞는다는 생각에 네. 괜히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네. 순간 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일부 지역들 빼고 전부 다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있네요. 과천. 과천. 예.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분당구.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하실 게 뭐냐면 최근 일주일 정도 된 뉴스에 과천시 집값 올라간다. 이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2주 전 데이터입니다. 10월 중순 말 접어들면서 이게 지금 꺾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표영호 TV는 맨날 하락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꺾였다. 과천시가 지금 1등이에요. 꺾인 걸로. 그 얘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론이나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올라가는 줄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장은. 왜냐하면 그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통계 데이터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KB나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인데 제가 이 통계 데이터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뭐냐면 느려요.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6, 7개월 느려요. 느린 것도 문제지만 지난번에는 그 조작도 해가지고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발표해주는 대로만 들으면 믿지 못한다. 그래서 모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가 실제로는 2월 달부터 올랐거든요. 일산 대책 나오면서부터 그렇죠. 올랐고 보금자리론 나오고 맞아요.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통계 데이터는 몇 월 달부터 오른 걸로 나오냐? 2월. 9월 달. 9월 달부터 나옵니까? 네. 2개월에서 9개월이니까 7개월 차이가 7개월 나는 거죠. 차이가 나네.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8개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너무 늦게 나.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기술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뽑아내고 있는 거고 11월 달 데이터가 11월 달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 11월 달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도 강남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강남을 콕 찍어서 몇 가지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데이터상에도 지금 11월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서울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쪽이고요. 또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쪽, 용인시 쪽. 용인시도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다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락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집값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 모시고 이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하락되는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게 될까요? 약발이 다 한 거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라고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22년에 급격하게 거품이 빠졌잖아요.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러면 또 큰일이 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둔촌주공을 살리려고 사실은 그 대책이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뭐냐? 원래는 대출이 30년짜리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40년, 50년 거기다 금리를 낮춰줘. 그러니까 매달 내가 원래는 한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자가 한 150만 원 밑으로 줄어드니까 집을 살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없는 수요 겨우겨우 짜가지고 거래를 좀 만들어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9월 26일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확연하게 데이터로 다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매매 거래는 완전 급감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전세도 지금 거래가 좀 줄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오른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시간 지나면 전세 가격도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서울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지역들 있죠. 예. 금천구나 용산구나 서초구, 강남구 예. 이런 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전세가는. 자, 그런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데도 있죠. 뭐 강동구, 성북구, 네. 도봉구. 네. 이런 데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 일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강남 4구의 경우는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 네. 요즘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받쳐주고 금리가 받쳐줘야만이 올라가는데 그럼요. 강남도 죄송하지만 50%가 넘게 전월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리치고 김비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